네, 여러분 몸속에 숨겨져 있는 취업 성공 DNA를 발견하는 시간이죠. 취업 성공 DNA 시간입니다. 네,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에나꼴의 소통 아카데미 정경호 대표님, 커리어 이미지 연구소의 유소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이제 오늘 각자 주제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면접 종류엔 키포인트라고 나왔습니다. 네, 다양한 면접 종류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실 텐데요. 예, 오늘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예, 워낙에 이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 면접의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면접 후보자의 어떤 그 인원수에 따라서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면접의 내용, 형식으로 따라서 내용상으로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면접, 발표 면접, 역량 면접, 토론 면접, 영어 면접, 임원 면접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형식적으로는 등산 면접, 요리 면접, 음주 면접.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다 전반적으로 오늘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6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키포인트만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요리 면접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인성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키포인트를 좀 잡아주신다고요? 예, 인성 면접은 역량 면접의 이제 반대말이죠. 인성 면접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떻고 성향이 어떻고 그 사람의 열정이 어떤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은 그 사람의 지원 동기라든가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취미나 특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왜 당신을 뽑아야 되는가 그런 이유 등에 있어서 아주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죠. 인성과 역량 이 2가지에서 굳이 하나를 뽑는다면 면접관은 인성이 뛰어난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크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물론 중요하죠. 영어 면접도 중요하고 발표 면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거기서 하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뽑는다면 인성 면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키포인트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가지 대표적인 면접 유형 중에 인성 면접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표 면접은 어떤 내용이죠? 발표 면접은 특히나 요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예전에 사법시험이라든가 공무원 1차 시험,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그냥 3차까지 무리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국가간이나 사회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많게는 30% 이상이 2차에서 탈락합니다. 실제로 사법시험 1차 합격했다고 해서 완전히 합격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럴 만큼 블라인드 면접이죠. 말 그대로 해서 아무 자료, 무자료를 가지고 PT 면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발표 면접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구두 발표가 있고 PT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 발표는 아무런 자료 없이 그냥 판서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PT 면접은 말 그대로 표현해서 자기가 한 30분 정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구두 발표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자신감, 그 사람의 순발력을 보고자 하는 거. PT 면접은 진짜 그 사람의 논리력, 그리고 창의력, 그다음에 상의력을, 사고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키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면 발표 면접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5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믿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후회가 남는다면 좀 그렇겠죠. 네.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토론 면접 그리고 역량 면접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이 좀 빨라지고 있는데 나중에 또 추후에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가져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요즘 토론 면접과 역량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심층적으로 면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론 면접을 하게 되면 사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5대5 혹은 4대4 정도로 해서 시간을 한 1시간 정도 혹은 많게는 1시간, 작게는 30분 정도를 통해서 충분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그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됩니다. 특별히 성향이 급한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그 1, 20분 동안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자기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면접 중에 토론 면접을 가장 선호하게 됐다. 면접관들이. 그래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의 표정, 자세, 태도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면접은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한 면접의 형태가 됐기 때문에 타협과 절충이 중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역량 면접은 이제 경력자들이 좀 많이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직을 하시는 경우에 역량 면접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자소서라든가 이력서를 보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문제 해결력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례 하나 딱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신입으로 지원하신 분들은 역량 면접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경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시면 되겠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인성 면접, 그래서 특별히 자기의 지원 동기, 그래서 자기와 좀 셀프 면접을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유소영 대표님은 어떤 거 오늘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감각이 부족한 남성 구직자들의 취업 DNA를 스위치 온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면접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제 컨텐츠 가지고 있는 내용물들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이제 셀프 이미지를 연출하시는데 굉장히 서투른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자신을 좀 잘 관리하는 지원자가 기업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인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용한 정보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이 프로페셔널하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 구직자들 면접 스타일링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성공적인 취업의 마지막 관문을 위해서는요, 복장에서부터 좀 실수가 없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 전략에도 몇 가지 필요한 룰이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면접을 보기 전에 해당 기업의 임직원들의 복장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이제 이때는 사전 방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면접용 정장이 이제 시중에 많아서 또 이렇게 뭐 그럴 필요가 없을까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성복 브랜드에서 이제 면접용 정장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원하는 기업의 드레스 코드를 먼저 사실은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면접용 정장을 구입하시는 것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리 훌륭한 정장을 좀 선택을 하고요, 면접용 정장이라고 이제 정보를 얻어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제 적합한 모습이라고는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 구성원들이 입고 있는 의상 분위기와 잘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산업 분야나 직무의 유형에 따라서도요, 이제 면접 복장 같은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드레스 코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조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회사의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이거나 아니면은 아예 유니폼을 입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면접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선 면접 전에 인사 담당자들이나요, 혹은 이제 이미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인맥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특히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회사의 분위기를 잘 알 뿐만이 아니라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요, 임원진들이나 혹은 사장님의 개인적 복장 취향까지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소규모의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신입 직원을 뽑아놓고도 이제 실제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의 복장이 자신들의 드레스 코드와 너무 맞지 않아서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강의나 컨설팅을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임원이나 사장님들의 복장에 대한 시각도요, 면접과 회사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면접이나 기업에 좀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없더라도요, 기본적인 포멀 정장에 대한 마인드는 좀 갖춰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얼굴이 가뜩이나 호빵맨처럼 이게 큰데 넥타이가 좀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좀 목이 막 쫄리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남자들 면접 볼 때 좀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유불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장이나 스타일이 자신에게 좀 잘 어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멋지게 보이는 것 굉장히 좋지만요, 패션쇼에 출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을 정도로 패션 트렌드를 추구하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좀 요즘에 이제 슬림한 디자인들을 선호하는 남성분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너무 힙 위로 선이 올라간다든지 너무 슬림한 라인의 그런 정장들을 고르시는 경우에는 너무 이제 패션에 민감한 것은 아닌가, 혹은 트렌드에 민감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자칫 너무 지나치게 튀는 모습은 신입 직원 같지 않은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요, 유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 초년생들이요, 셔츠나 타이 고르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셔츠를 고를 때는요, 자신의 좀 피부색과 눈동자색을 한번 저는 비교를 해보시면서 고르실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헤어 컬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제 남성분들 제가 헤어 컬러나 눈동자색 그리고 피부색에 맞춰서 셔츠 고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떻게 그걸 고를 수 있나, 그냥 하얀색 셔츠 고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같은 화이트라고 해도요, 조금 아이보리 계열이 있고 굉장히 깨끗한 화이트 계열이
계열이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색이 웜톤인지 혹은 쿨톤인지에 좀 따라서 좀 잘 어울리는 컬러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호감 가는 이미지 연출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은 패션에 좀 신경을 쓰느라 이제 가끔씩 보면은요, 검정색이나 혹은 파란색 셔츠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대학생분들, 그런 분들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이제 너무 지나치게 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신입 면접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성 지원자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정장은 몇 번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장은 정해져 있고 셔츠도 어느 정도 색깔이 정해져 있는데 남성으로서 멋을 부릴 수 있는 건 타이밖에 없다. 근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타이는 좀 별로예요. 너무 작나요, 오늘? 보타이는 사실 이제 연예계 지망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MC의 직종에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타이 계열이긴 한데 사실 보타이를 신입 면접에서는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너무 튈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좀 인상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넥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남성분들 이제 정장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포멀한 정장 몇 가지 기본만 갖추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넥타이 같은 것들 조금 잘 갖추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좀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TPO에 맞는 넥타이 선택만 하셔도요. 굉장히 인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에게 좀 잘 어울리는 넥타이를 좀 알아두시기에 앞서서 꼭 간단하게 살펴보셔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좀 평상시에는 약간의 포인트만을 주시는 것이 좋은데 면접용 정장을 고를 때의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작은 도트 무늬라든지 스트라이프 무늬, 특히 좀 와이드하거나 조금 얇은 계열의 스트라이프 무늬 정도가 좋습니다. 이때 스트라이프 무늬나 도트 무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배색이 되는 넥타이 기본 배색에 너무 지나치게 튀지 않는 컬러를 골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투톤 컬러를 고르시거나 혹은 이제 솔리드 컬러 골라주시는 게 가장 조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무늬가 조금 들어가는 것은 저는 권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두나 양말은 어떨까요? 네, 이제 정장을 입을 때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지색하고 구두색에 좀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요즘 이제 20대 초반이나 중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면접용 정장 입고 굉장히 잘 갖추고 오셨는데 스포츠 양말 신고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전에는 왜 흰 양말 많이들 신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 요즘에는 그런 모습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스포츠 양말을 가끔 깜빡하고 잊으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경우 있는데 신사용 양말 꼭 한번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는 같은 컬러를 고르시거나요. 바지의 컬러와 같은 배색을 해주시는 게 좀 다리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줄 수 있고 깔끔한 모습 줄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구두 고르시는 거 힘드시다는 분들 계십니다. 구두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나 브라운 계열 이외의 것은 좀 벗어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블랙 같은 경우에 가장 포멀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이제 패션 계열이라든지 혹은 젊은 감각을 지니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서 잘 어울리는 그런 구두 컬러이기 때문에요. 한번 맞춰서 신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다양한 스타일링법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헤어스타일도 참 준비를 그렇죠.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헤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헤어 두 분 굉장히 멋지신데, 감사합니다. 이제 네, 정장을 입을 때 이제 양말이나 뭐 구두 이런 것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요. 전체적인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헤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미용 관련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헤어가 그 사람의 첫인상 결정 요소에 있어서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래요?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한 것이 헤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남성 지원자의 헤어스타일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깔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염색을 하거나 좀 모발 길이가 지나치게 길어지면은 한국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정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좀 선천적인 컬러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제 부분 브릿지 같은 것들이 하셨다면은 원래의 컬러대로 이제 가장 가까운 컬러로 염색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양한 면접 방식 살펴봤고요. 그리고 네. 면접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남성 지원자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정경호 대표님 말씀 들어볼게요. 네.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유형에 대한 부분,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 면접, 뭐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요런 면접, 음주 면접, 등산 면접 이런 다양한 형태들의 면접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꾸 그 사람한테 겉모습에 드러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것들, 진짜 너의 내공이 무엇이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에
최고의 방법은 정직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꾸 스터디라든가 그래서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취업 컨설턴트, 취업 전문가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참고를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건 절대적으로 신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본인에 맞게, 가장 본인의 소신과 확신에 맞게 본인의 내공을 키우는데 저는 대학 4년이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한 체험을 쌓고 그에 대한 경험을 쌓고 그것들을 면접장에서 열심히 자신감 있게 토로한다. 즉 면접은 최고의 파트너를 구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그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저의 얘기도 참고로 하셔서 본인이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경을 뒤집으면 경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요. 이 장애물들, 이 역경의 시기가 나중에는 훌륭한 경력으로 우리 시청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올해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세윤 대표님은요? 예, 저는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이제 신은 너의 내면을 보고 이제 그리고 사람들은 너의 외면을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그 말 하는데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조금 갖춰지는 것이 커리어에 대한 직업관에 대한 그런 사고들인 것 같아요. 내용물 같은 것들 전공이나 혹은 이제 대학에서 충분히 습득을 하시고 그리고 회사에서 보여주실 때는 자신이 뭔가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라든지 외모 관리 같은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잘 활용하시는 그런 기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취업 DNA 정경원 대표님, 유세윤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여러분 실생활에서도 많이 좀 활용하고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